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꼭 대형 참사가 벌어져요.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참사가 벌어지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미세한 관리상의 잘못에서 오는 거예요. 또는 큰 관리상의 잘못에서 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죽고 다치면 국가를 원망합니까? 그런데 이태원 참사 한번 보세요. 매년 있던 일이에요. 이번에도 10만 명, 20만 명 올 걸로 예측이 됐어요. 그리고 그 호텔 옆에 그 좁은 골목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린다는 거 알아요. 그전에는 다 일방통행으로 경찰이 통제했어요. 그리고 일방통행하든지 교통관제하면서 경찰 그 몇 명만 있어도 다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골목에 일방통행 지정만 했더라면 그 왜 막 서로 꽉 밀려가지고 압살을 하겠어요? 서서 압살을 하는, 죄송합니다 유가족 여러분, 그런 일이 왜 벌어졌겠습니까? 관심을 끄는 거 아닙니까? 또는 다른 이유로 관리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질서 유지라고 하는 경찰이 해야 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기본적인 책임을 안 하거나 못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공무원들은 경찰이든 말단 직원이든 인사권을 가진 책임자의 얼굴만 쳐다봅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하면 승진을 시켜주는지, 뭘 하면 영전을 시켜주는지, 뭘 하면 제재를 당하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거는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똑같아요. 그래서 최고 책임자, 자치단체장이든 대통령이든 각 부처의 장관이든 그가 어디에 행정 목적을 두고 있는지, 국정의 목적을 두고 있는지를 공무원들이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 최고 책임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 앞으로 안전사고 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라 라고 표정만 지어도, 말 한마디만 해도 사고 나지 않게 안전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매년 하던 인파가 몰리는 게 예상되는 거기에 혹시 사람들이 꼭 압사 생각을 안 하더라도 혹시 부딪혀서 불편할까봐, 발이라도 거릴까봐 당연히 교통 통제하고 질서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라면 이 사고가 났겠어요? 그냥 내버려 뒀죠.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그 사고가 왜 났습니까, 여러분? 제방 공사를 하는데 장마가 오면 물이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방을 넘치거나 제방이 훼손될 수가 있죠. 기존 제방을, 단단한 제방을 헐고 차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제방을 임시라도 복구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럼 물이 차면 흙으로 해놓으면 쓸려 나가는 거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모래 주머니로 쌌든지 돌을 쌌든지 뭔 차를 대놓고 막든지 통상적인 수방시설을 갖춰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놨냐? 업자가 귀찮으니까 그냥 그 흙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강물이 부르니까 강물이 넘치면서 흙을 살짝 씻겨 나가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물이 전부 다 도로로 들어온 거죠. 들어오니까 낮은 데로 몰릴 거 아닙니까? 지하차도가 낮잖아요. 쭉 가다 나중에 들어가요. 여기에 물이 차니까 그걸 모르고 들어간 차들이 그거 갇혀버린 거예요. 물이 차오르면서 다 익사한 거죠. 이것도 왜 벌어진 일이냐? 충남도지사든지 거기가 무슨 시더라? 하여튼 청주시인가? 하여튼 시장이든 공무원들한테 수재 대비해라. 사고 나면 안 된다. 큰일 나면 혼내주겠다. 한마디만 했으면 관내 사고 위험 지역 표가 다 있어요. 관리 대상 지역이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서 현장 보고 이거 물 넘치면 큰일 나겠네. 한마디만 했더라면, 한 번이라도 현장을 가봤더라면, 단체장이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결코 벌어질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 대형 참사들도 다 관리 책임이 있는, 특히 지휘관들, 지휘 책임자들의 무관심,
엉뚱한 생각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에요. 술이나 먹고 세상 사람들의 삶에 관심 없고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자유의 이름으로 다 방치해 놓으면 그러다 보면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돈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자, 돈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안전에 관한 규제를, 관심을 끊거나 관심을 딴 데 쓰거나 이러다가 안전사고들이, 참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 자꾸 화재 사고들이 나잖아요. 그래서 건물들, 특히 상가들 불이 나면 위층에 있는데 탈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좀 무리를 해가지고 방화문 안 닫는 건물, 방화 통로에 물건 쌓아놓는 집합 건물, 여기를 전수조사를 내가 다 단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또 단속하고 나면 또 쌓아놓으니까 이거 제대로 관리 안 하는 건물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파파라치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그때 언론들이 막 성남시 욕했어요. 무슨 신고 왕국, 뭐 북한식 5호 담당자 하냐라고 막 비난했어요. 제가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죠. 그대로 시행해가지고 제가 건물주들 다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고 나면 다 죽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니까 그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거 합시다. 그리고 제가 소방서한테도 각별히 부탁해서 지금부터 감독 인원을 시에서 인력을 지원해 줄 테니까 철저하게 다 관리한다. 소방서가 인력이 없어요. 지원해 줄 테니까 다 단속합시다. 이래서 단속을 철저하게 다 했어요. 그런데 분당에 제 집 앞에 순회역 근처가 학원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지금 기록에도 나옵니다. 거기가 불이 났어요. 주차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학원생들이 270명인가 200 몇십 명이 있었어요. 한 명의 부상자도 피해자도 없이 다 탈출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방화문이 다 닫혀 있어서 불이 올라가는 그 통로하고 이 학생들이 탈출하는 통로가 방화문이 닫혀서 다 보호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이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옥상으로 갔다가 헬기가 없으니까 다시 그 통로를 타고 지하로 내려와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 다 전원 탈출 안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분당에 BYC 건물인가 화재에 났었죠.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방송에서. 분당에 상가 건물 화재 난 거 BYC 건물이라고 전소했습니다. 거기 역시 상가들이 백수십 개, 모르겠어요.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의 상가가 다 입주해 있잖아요. 당연히 사람들이 영업하려고 손님도 많았겠죠. 수백 명이 있었겠죠. 역시 거기도 그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는데 한 명의 피해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제가 퇴임한 한참 후에 벌어진 화재, 첫 번째는 제가 있을 때지만 한참 후에 벌어진 것이지만 그거 역시도 성남시가 방화문 철저히 체크하고 이거 자동 화재 방지 장치 이거 뭐죠? 급수 스프링클러 그거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체크했어요. 고장난 데 많은 거 다 고치겠습니다. 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가 철저히 다 하게 했죠. 그래서 건물이 전소되는 피해가 나는데도 부상 사망자가 없었다. 제가 안전에 관해서 이거 사실은 행정부서에 가면 안전관리부서를 한직으로 취급합니다. 제일 실력 없가는 미운 사람을 걸러보내요. 그래서 거기는 하루 종일 조는 게 일이에요. 제가 완전히 반대를 했어요. 안전부서, 경무부서, 장애인과, 대중교통과 이런 데 민원 많아서 다 죽을래요.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안전, 경무부서 이런 데는 가장 우수한 과장, 팀장 보내고
거기에서 잘하면 가장 우수한 자원들 열심히 하면 거기를 제일 먼저 승진시켜주고, 그리고 안전직렬 전문 직원을 별도로 몇 명 뽑고, 그래서 거기에 배치하고, 언제나 회의할 때 안전부사 제일 격려해주고, 당신들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적지만 사고 한번 나면 큰 문제가 된다. 마치 전쟁이 남북 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쟁이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날 가능성은 없지만 북한의 1년 GDP 국민 총생산액의 2배나 되는 70, 80조 원 되는 국방비 지출하면서 매년 수십만의 그 젊은이들을 징집해가지고 휴전선을 지키고 있잖아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무기체계, 방어체계, 공격체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전 안보 문제는 가능성이 낮으니까 방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해요. 옛날에 오늘 제가 마지막 유세라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 어떤 나라가 무기 중에서 화살이 중요하잖아요. 화살 중에 제일 좋은 게 뽕나무 화살이에요. 뽕나무 가지로 만든 화살이 제일 좋습니다. 처음에는 뽕나무 화살 만드는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인력을 동원해서 뽕나무 화살을 만들어서 보관을 해놨어요. 평화가 계속돼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슬슬 부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관리하죠. 뽕나무 화살 만들려고 예산 주면은 안 만들고 그냥 옛날에 약간 썩어가는 뽕나무를 계속 보관하다가 나중에는 보기 좋으라고 갈대, 비슷하게 생긴 굵은 갈대로 만들어가지고 눈에 보이게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다 계속 평화가 계속되니까 나중에는 이 갈대 만드는 돈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장부에만 써놓고 없어요. 막상 정말 백수십 년에 수십 년 만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급하게 화살을 찾으러 갔더니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망했다는 고사 아닌 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보, 안전은 사실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책임자가 끊임없이 가서 눈으로 보고 지켜야 돼요. 가끔 가서 한번 보기만 하죠.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최고 책임자의 관심 하나, 애정 하나가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나라를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에 관한 문제도 결국은 국민을 존중하는 국민의 일꾼이냐, 아니면 국민을 대상으로 여기는, 국민이 맡긴 권력을 자기가 마치 실력이 있어서 땄으니까 그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냐에 따라서 세상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사람이 집단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다. 유능함 이전에 중요한 공직자의 자세는 충직함이죠. 충직하고 유능하고 준비된 그런 대리인을 뽑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더 나은 세상이 열린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랑하던 걸 마저 하면, 성남시에 제가 취임을 하니까 한 두 해 이렇게 여름이 됐는데 자꾸 무슨 수재로 무슨 수몰, 그러니까 침수 사고가 나는 거예요. 비 오면 자꾸 뭐 잠긴다는 거예요. 물이 넘쳤대요. 들어보니까 좀 이상해요. 제가 뭘 시켰냐면 안전관리부서 또는 이런 수재 대응 부서들 거기를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침수 사고가 자꾸 나는 것 같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치 수재 기록을 전부 찾아가지고
올해 벌어진 수재 위치는 빨간색으로, 작년에 벌어진 건 파란색으로, 그 전에 벌어진 건 노란색으로, 그 전에 벌어진 것은 보라색으로, 그 전에는 무슨 색으로 스티커를 붙여봐라. 큰 성남시 관내도로 갖다 놓고 딱 봤더니 똑같은 데 집중돼 있어요. 답은 뻔하잖아요. 맨날 사고 나는 데가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기가 왜 수재가 자꾸 벌어지는지 가보자. 이래서 제가 다 가봤어요. 중요한 데는. 가보니까 우수관에 흙이 잔뜩 찼는데 그걸 안 치워가지고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럼 파내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싹 다 파낸다. 여름 되기 전에. 두 번째로 어떤 데는 가보니까 가랑잎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우수관을 가래가 물이 넘치는 거예요. 가랑잎이 내려오지 않게 막아라. 그래서 위쪽에 전부 가랑잎이 못 내려오게 방어 장치를 하고, 어디는 갔더니 하천폭이 좁아서 계속 넘친다는 거예요. 그럼 하천폭을 넓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K-16 성남 비행장에 미군이 하류에 있는데 거기가 동의를 안 한다. 넓힐래도 넓힐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딨냐? 그래서 제가 미군 다 오라 그래서. 왜 안 되냐? 우리가 돈 다 들여서 당신네 그 안에서 다 해결해 줄게. 그 앞에 매년 여름만 되면 K-16 비행장 정문 앞에 물이 차가지고 넘쳐가지고 완전히 호수가 돼요. 당신들도 매년 겪는 이건데 우리가 돈 들여서 빨리 해치울 테니까 빨리 동의서에 사인을 해라. 우리가 돈 다 들여 공사할게. 그래서 제가 180억인가를 들여가지고 초고속으로 동의받고 하수도 아예 그냥 우수기를 하천기를 새로 거의 만들다시피 해서 뻥 뚫었어요. 그래서 성남시 전역에 수재라는 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최고 책임자의 자세에 따라서 직원들은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어요. 결국은 최고 책임자 마인드, 애민 정신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만들어진다. 이태원 유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사실 우연히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아닙니다. 이 무능하고 민생에 무관심한 가짜 보수 정권의 피해자입니다. 엄격하게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서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억울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 꼭 만들어서 여러분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